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구평 무료 특강에서 최대 230명이 참여하고 100명 넘게 후기를 남겨주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문제 푸는 일관된 원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물어볼게.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분명히 이럴걸? 야, 이거 4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뭐 여기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나요? 아마 대부분의 3, 4등급들은 이런 생각을 거의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영상만큼은 제발 끝까지 듣고 혼자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정말 모든 평가 문제들이 이 일관된 원칙 안에서 풀린다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제가 작년에 이 대찬학원에서 130명 넘는 학생들과 함께 추석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또 좋은 기회로 올해에도 똑같이 3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얘기할 내용들이 이 추석 특강의 일부 맛보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3, 4등급도 제발 이해하라고 문제 하나를 두고 제가 풀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진짜 2달 만에 최대한 빠르게 역전하고 싶은 분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다 흡수해 가세요. 자, 이 문제 작년 6월 모의평가 21번이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많이 풀어봤을 거야. 다 답도 알고 풀이 과정에 계산 많고 어쩌고저쩌고 알 거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풀이 나랑 많이 다를 거거든. 그 안에서 배워야 될 점을 다 배워가세요. 그러면 진짜 모든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다 일관되게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전에 우리 이 4글자만 기억합시다. 바로 뭐냐면 시, 추, 원, 발, 정. 시행착오를 거치고 추측을 해보고 원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정당화를 시킨다. 분명히 문제가 어려우면 이 모르는 것들을 알아내야 돼. 그냥 특수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뭔가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서 추측을 해보는 거지. 야, 이게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그럼 그 상황 속에서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당화를 시켜보는 거야. 잘 들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F'3이라는 게 뭔지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이걸 반드시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fx는 그래 x 4제곱 정도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거 미지수가 몇 개인가요? 4개죠. 그러면 이 F3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식이 필요해? 4개의 식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우리는 몇 개의 식을 알고 있습니까? 2개의 식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가조건하고 나조건에서 뭘 끄집어내기만 하면 끝인 거야. 사실 식을 몇 개? 2개. 끝이에요. 됐어요? 이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소재야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가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뭐라 써있어요?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은 2이다. 여기서 물어볼게.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분명히 이럴걸? 이거 감소하거나 뭐 어쩌고 되는 게 이게 지금 최대값이 2라서 야, 이거 4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뭐 여기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나요? fx가 4차함수니까 뭐 그래. 좋아. 좋은데 우리 알고 있단 말이야. F'을 통해서 원래 F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네가 구하고 싶잖아, 만약에? 그럼 정적분이란 것도 이용할 수 있어. 이거 배운 건데 왜 안 써먹니? 그럼 우리 뭐부터 시작해보겠다? F'부터 시작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이거 함수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3차함수라는 거밖에 모르잖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거. 그니까 뭐가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야. 어떤 시행착오요? 몰라 나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볍고 쉬운 것들로 시행착오를 거쳐보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시행착오는 이렇게 해보려고. F'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럼 이런 함수라고 했을 때의 가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2죠. 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거나 0 되는 순간들 중에 최대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럼 여기까지 그림 그려놓으면 가조건을 만족하는 시행착오가 된다고. 됐죠? 끝. 그럼 나조건을 이제 그 다음 읽어보는 거야. 지금 조금 눈치챘어? 그렇지. 평가 문제는 네가 이 발견한 소재를 통해서 가조건 다음, 나조건 다음, 그 다음 이 조건, 그 다음 이 조건까지 순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줘요. 마치 네가 찾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보물을 찾아가는 그 느낌처럼 가게 된다고. 그러면 요거 이 방정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y는 fx하고 y는 k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도함수의 뭘 통해서? 부호를 통해서 뭘 확인해요? fx의 그래프를 확인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y는 k라는 녀석을 싹 긋고 싶은데 원소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녀석을 찾고 싶어. 없죠? 얘는 아무리 많아봤자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죠. 이해됐어? 그러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원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나요?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뀌는 것은 안 되겠구나.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3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최소한 도함수의 부호가 2번 바뀌는 함수로서 fx는 이런 식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f' 함수를 굳이 막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도함수의 부호가 2번 이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야? 아무거나. 또다시 아무거나.
선생님 특수한 거 좋은데요? 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내려서 fx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 f' 통해서 가조건 만족일 때 이 a의 최대값은 2다.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왜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거나 0 되거나 음수가 된다. 이쪽 중에 최대값이 2인 거니까 여기가 2가 맞죠. 그러면 여기가 x는 2인데요. 이제 나조건 해석할 수 있지. 원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라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최소값이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여기서 딱 접할 때. 그러면 가조건, 나조건을 얘가 다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가 만족하는지 얘가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근데 F'는 0이래. 그럼 1이 어디 아니면 어디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근데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몰라. 그럼 하나씩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되죠. 만약에 1이 여기였다고 쳐봐. 그러면 0은 어디 있어요? 여기보다 왼쪽. 근데 F형은 0일 수가 없나? 있나? 없죠. 왜? 3분의 8이 이쪽에 있으니까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 0, x축이 될 텐데 없잖아요. 그럼 x가 1이 여기 때는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x는 1이 여기 있었어. 그럼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x의 1의 위치가 여기든 여기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F형은 0이다라는 걸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실패했어. 그럼 여기서 실패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원리를 발견해 보자고, 제발. 어떤 원리가 발견이 되나요? 이 3분의 8보다 어떤 순간 더 밑에 있는 순간의 함수가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런 순간이 아니라 함수 F'에 대한 시행착오를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된다면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가조건, 나조건을 잘 해석했다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시행들은 다 불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지. 이 순간의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쉽게 왔던 것 뿐인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까지도 정말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x는 1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라고 했어? 여기 또는 여기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1이 여기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0은 어디 있을 수 있어? 여기 0. 얘가 x축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1이 만약에 여기야. 그럼 안 될까? 될 수도 있죠. 왜? 0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x축 이렇게. 이걸 또다시 케이스를 분류해가지고 1이 여기 있을 때, 그럼 0이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을 때, 0이 여기 있을 때 막 해버리면 그냥 재앙이 펼쳐지는 거야. 자꾸 케이스 분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했었던 목표에 맞는지만 생각해. 잘 봐. 내가 F3을 구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니? 식의 개수가 몇 개만큼, 2개만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 했었죠. 식 2개 구했잖아.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 접한 상황이니까 F'2는 얼마다? 0이다. 함수값이 얼마니까? 3분의 8이니까 F2는 3분의 8. 이 식 2개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F0은 0. 이거 만족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F'1은 0. 만족하죠. 이 4개의 조건을 통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F3을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F3을 구하는 과정하고 정당화시키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자? F'X에서 출발하자. 왜냐면 너무 쉬운 게 어차피 2개의 시근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식 만들기 너무 쉬워요. 식은 하나만 더 알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알파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근데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니?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랑 연결시키자고? 정, 적, 분 계산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F'X dx요. 그럼 얼마니? 이 3분의 8에서 0을 뺀 거잖아. 끝.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녀석들 계산해서 알파 그냥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해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끝난 거지. 왜요? F'X가 완성된 순간 또다시 한번 뭐만? 정, 적, 분 해보면 되는 건데 뭘 구하기 위해서? F3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적분? 0부터 3까지의 적분이요. 얘를 하면 뭐가 되니까? F3에서 F0을 빼는 건데 걔는 어차피 0이니까. 근데 F'X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식 완성 집어넣고 끝. 아, 계산 되게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 정당화를 시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이 모든 정보 fx들이 정말 내가 원했었던 상황이 맞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아, 그제서야 아는 거지. 여기가 1이었구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어려운 사람 없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의 위치, F0은 0이 어디 쓰면 돼요? 그치, 여기 쓰면 되는 거지. 여기야 0.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의 조건 모두 만족하는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얘들아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지 않겠어?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서 F' 가지고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봐.
그 다음에 fx 가지고 알파 놓고 베타 넣어가지고 식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 해봐. 이렇게 내가 친히 써줄게. 이거 가지고 나머지 조건들 이용해가지고 한번 계산하려고 해봐. 빡센지 안 빡센지. 평가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평가원이 만약에 fx가 감소하고 뭐 그냥 상수가 되는 곳에 구간에서의 a의 최대값이 얼마다 라고 줬다면 fx 4차 함수로 보는 게 맞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 제발 3차 함수로 보라는 거잖아. 그리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려면 애초부터 도함수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자고. 내가 뭔가 결정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고. 시행착오.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고 매우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해보라고. 그럼 뭐가 발견될 거다? 어떤 원리가 발견될 거다. 아, 얘가 안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접하는 게 안 되는 거네?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아, 이거 안 되는데? 어떤 원리를 발견했어? 아, 이런 거. 아, 그럼 이거 되겠다. 창창창창. 이해됐어요? 자, 이제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 알겠죠? 우리가 수능장 가면 분명히 처음 보고 낯선 문제들 때문에 되게 당황할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대부분 다 풀릴 거예요. 만약에 좀 더 많은 문제로 이 적용하는 과정을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추석 특강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특강은 대부분 다 틀리는 이 15, 21, 22번 같은 난이도를 일관되게 푸는 방법도 알려줄 거고, 이 끽하면 틀릴 수 있는 뭐 13번, 14번 문제들도 모두 커버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주제별로 평가원 문제 설계 방식들을 모조리 해체하고 기계적으로 뭔가 암기할 필요 하나도 없이 모두 일관된 원칙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